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미국에 이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액상형 전자담배와 관련한 폐질환 의심 사례가 발생했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그래서 보건당국에서는 전자담배 유해성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용을 금지하라, 이런 권고까지 했는데요. 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이시자 국립암센터의 금연지원센터장이신 서은관 교수님하고 자세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근데 사실 우리가 액상형 전자담배 쓰면은 좀 괜찮을 거다, 이런 안심이나 믿음을 가지고 했던 건데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런 생각을 흡연자들이 이제 많이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미국에서 막 사망 사례들이 계속 발표가 되면서 지금 이제 우리가 긴장을 하고 이제 주목해야 되는 사안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달 1차 대책에서 이 보건복지부에서 사용 자제를 권고를 했고요. 국내에서도 폐손상 의심 환자가 나오면서 경고 수준을 한 단계 올렸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액상형 전자담배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에서 지금 사망 사례가 계속 지금 늘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계속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최초의 의심 환자가 이미 발표가 됐고요. 그런데 사실 의심 환자가 한 명이 있다고 하지만은 사실 그전에는 전자담배 사용하고 폐질환 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 의료진들이 알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의심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사례가 계속 늘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긴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보건복지부도 그래서 지금 다시 문재인 대통령도 뭔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발표하고 하면서 좀 더 정부도 긴장하고 있죠. 사실 저는 이게 참 획기적이기도 하고 참 다행스럽다라고도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든지 이게 잘못됐다 혹은 잘됐다 이런 걸 얘기를 하려면 인과관계를 확인을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인과관계 확인하기가 사실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데, 이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해서 폐 손상이 의심된다라는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는 지금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본다면 사실은 상당히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과관계 같은 걸 어떻게 그럼 확인한 거예요, 그동안? 그러니까 이제 가습기 살균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어떤 사람들이 폐질환이 생겨서 막 사망 사고가 날 때 이 가습기를 의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냥 이거 왜 그러지? 이렇게 하면서 참 원인 불명의 어떤 사망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못할 수도 있죠, 지금 현재는요, 이제 폐질환 환자, 그러니까 호흡곤란이라든지 가슴 통증, 기침 이런 것들이 있는 환자가 있는데, 어떤 감염의 근거가 전혀 없어요. 없으면은 없고, 전자담배를 사용한 병력이 있다면, 그런 경력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의심을 하고 그 사람을 이제 그런 의심 사례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폐 손상을 얘기하는 사람을 보니까 전자담배 사용한 게 있는 것 같아서 한번 확인해봤더니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더라. 네, 그렇죠. 그래서 나온 결과인데, 그렇다면 사용 중단을 하기보다도, 사용 중단 권고하기보다도 아예 전자담배를 팔지 못하도록 하거나 좀 더 강력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이미 미국 시장에서 전자담배를 특히 가양 전자담배를 완전히 퇴출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했고, 지금 연방정부 차원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정부 차원에서 연방정부의 느린 약간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요, 거기를 못 기다리겠다고 하고 아예 주정부 차원에서 먼저 금지한 주들도 있습니다. 미시간 주도 그렇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지금 공격적이라보다도 적극적으로 지금 하는 주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제 보건복지부 입장은 그래요. 아직 의심 사례 한 명밖에 없어서 우리는 좀 기다리고 있다, 이런 이제 입장인데, 사실은 전자담배는 그 안에 발암물질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국민이 사용하는 상품으로서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것은 담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번 기회에 전자담배뿐 아니고 모든 담배를 완전히 금지하는 게 옳은 방향입니다, 사실은.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어쨌든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으니까 일단 현 단계에서 논의를 해보면, 국내에서 발생한 의심 사례가 30세 남성인데 일반 담배를 하루에 5개 비해서 한 갑 정도 폈다가 2, 3개월 전부터 액상형 담배를 바꿨대요, 이분이. 근데 병원 진단 결과
홍보 영상 이상 소견하고 세균 바이러스 감염 음성 판정을 받아서 바로 이제 일반 담배보다는 액상용 담배 때문이 그렇죠. 아니냐라는 이제 연결관계가 확인이 된 건데 네네. 그렇다면 전자담배로 인한 중증 폐질환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가 이게 회복 가능한 병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미국에서 이제 사망 사례가 있듯이 이게 이제 심각하게 진행이 되면 사망까지 할 수 있는 거죠. 폐 기능이 손상되면 사망을 하는 사례가 되겠죠. 그러니까 네. 이 진단 자체가 말하자면 그 어떤 병이 있는데 다른 것으로 전혀 설명이 안 되고 전자담배 사용 병력이 있다면 그걸 네. 우리가 이제 그것을 거의 확전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그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라고 그렇죠. 할 때 이제 병이 있다고 보는 거고. 예. 근데 그 청소년들이 특히 이걸 더 선호하나 봐요. 왜 그러는 거예요? 청소년들은 이제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것이 자기들이 그 약간 숨기기도 편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일반 담배는 눈에 훨씬 노출이 그렇죠. 잘 되는데 네. 전자담배는 노출도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용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그 가향 담배들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전자담배도 지금 일반 담배도 그렇습니다만은 전자담배도 거기다 향을 자꾸 넣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은 자꾸 착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사실은 독성 발암물질을 마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는 무슨 향을 맡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착각을 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이 향 담배는 어떤가 저 향 담배는 어떤가 이렇게 해서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특히 네네. 그 처음에 청소년들이 담배를 시작할 때 네. 약간 그 자극적이기 때문에 좀 싫어하는 청소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다 향기를 넣으면은 그 말하자면 싫어하는 그 나쁜 것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청소년이 흡연을 시작할 때 향 때문에 이제 접근이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접근도를 높이기 위해서 담배회사에서 이런 향을 추가하는데 그 청소년들에게 이제 그 담배를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그래서 이제 향 같은 것들을 금지시키는 국가들이 많은데 아직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도 못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우리는 정말 걸음마 단계네요. 네네. 자, 그럼 여기에서요. 전자담배를 오랫동안 피워오신 흡연자 이야기를 한번 전화 연결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화 연결 지금 되어 있지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엉클조라고 합니다. 네네. 본인 소개를 좀 흡연과 관련해서 좀 부탁드려 볼까요? 저는 이제 액상형 전자담배를 2010년부터 펴오고 있고요. 2010년부터요? 아우, 오래되셨네. 예. 네네. 그럼 우리나라에 나오자마자부터 폈으니까 뭐 거의 나름 산 역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액상형 전자담배의 산 역사다. 네네. 그런데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 이렇게 오랫동안 전자담배를 피워오시면서도 나는 그래도 일반 담배 피는 것보다는 좀 건강에 신경 쓰는 사람이야.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이번 네네. 뉴스를 들으시고는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그 액상형 전자담배를 오랫동안 펴오던 분한테는 이게 놀라운 일도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는 거예요? 전혀요, 네. 전혀. 왜냐면, 네. 이게 이럴 것이다, 뭐, 어떻게 해서 뭐, 앞으로 세금을 받아야 한다, 내지는 규제가 될 것이다, 피지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는, 네. 그 10년 전부터 사실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던 문제예요. 아. 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뭐, 옳게 왔구나, 내지는 막 그렇구나라고 해서 크게 뭐, 어떤 분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 꽤 많습니다. 아니, 그럼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계속 피워오셨다는 거예요? 10년이나? 왜 그러세요, 아니, 진짜? 저는 사실 이 전자담배를 피운 이유가 새로운 전자담배 맛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고 네. 결국에는 이제 연초 담배가 훨씬 해악하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금연을 하기 위해서 전자담배를 피워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자담배가 몸에 안 좋긴 하지만 연초보다 낫다. 그러니까 좀 편하게 마음 편하게 폈다. 이런 얘기신 거예요? 네, 실제로 저는 이제 제 몸에 임상 실험을 쭉 하고 있었는데 네. 실제 저는 굉장히 건강이 개선된 바가 아주 큽니다. 아니 어떻게 이거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요. 네네. 전자담배를 바꾼 다음에 건강이 좋아졌다고요? 흔히 얘기하는 이제 뭐 냄새 같은 거 안 나는 거는 당연하다고 치더라도 좀 본인이 깨끗해졌다. 예, 그리고요. 네네, 뭐, 실제 제가 뭐,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비흡연자랑 거의 같은 수치로 나왔거든요. 되게 특이 체질이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예. 네네, 저는, 현재로서는 사실 또 니코틴이 이제 없는 쪽으로 갈아탄 지도 꽤 오래됐고요. 네. 네, 이제 뭐, 사실 그 전자담배를 피우시는 분들도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네. 이게 연초 담배를 끊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네. 새로운 담배 맛을 봐야지 하고 연초 담배도 피고 전자담배도 피우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건강이 확실히 좀 더 안 좋아지긴 하죠. 제가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혹시 엉클조 씨가 이 전자담배 수입 판매업에 종사하시는 건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일단 뭐 그거는 아니에요. 제가 좀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린 거고요. 잠깐만요. 네. 여기서요. 서 교수님 나와 계시니까 한번 제가 여쭤볼 테니까 두 분 말씀 한번 나눠보세요. 교수님 지금 이 얘기 들으셨잖아요. 네네. 엉클조 씨가 건강이 좋아졌대요. 이게 진짜 좋아진 거 맞습니까? 근데 그 검사에서 뭐 어떤 부분이 좋아졌다고 하던가요? 네. 이제 뭐 담배를 안 피는 상태랑 똑같아요 지금. 아니 이전에 그러니까 무슨 검사를 네네. 했길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 보건소에서 보건소에서? 무슨 포화 수치 재고요. 뭐 폐기능 검사를 했나요? 네네네. 네. 아니, 그러니까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한 숫자들은 아니고요. 이제 폐기능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흡연자라고 해서 막 뚝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이제 그 사람마다 이제 큰 차이가 큰데 이제 담배를 피게 되면 그 폐기능이 이제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건데 예를 들자면 엉클조 씨는 원래 폐기능이 좀 큰 사람이거나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그 해롭다는 건 알지만 이제 덜 해로운 걸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은 그 전자담배에도 혹시 발암물질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근데 전자담배에만 발암물질이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이죠. 그러니까 네네네. 그 담배에는 60여 종 발암물질이 들어있고 전자담배도 그 포름알데히드나 아세트알데히드는 다 1군 발암물질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전자담배로 바꿔 탄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다른 담배를 피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마디로 말해서 말하자면 그 독약을 마시면서 막 물 타서 마시면서 엄마 나 물 타서 먹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혹시 엉클조 씨 그 가까운 가족이 누가 있습니까? 네,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는 혹시 전자담배를 계속 피라고 권하나요? 아니면은 뭐 끊으라고 권하나요? 전자담배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자담배가 제가 건강에 더 좋다고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요. 네네네. 연초담배에 비교해서 전자담배가 안 좋다는 거를 확실히 데이터로 누군가 얘기를 해서 나온 거는 없는 거는 저도 알고 있어요. 예. 네네. 실제로 알겠습니다. 근데 전자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개선되어진 사람들이 사실 대부분이고요. 연초담배를 태우지 않고. 뭐 저도 전자담배가 좋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이제 그것도 이제 저도 이제 뭐 거의 안 피는 수준이거든요. 네. 그 아내 이야기를 하니까 왜 아내 이야기는 갑자기 확 빠지고. 아내는 뭐 좋다고는 안 하죠. 그거는 뭐 오빠 잘한다 열심히 펴라 이렇지는 않아요.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가정 내 평화가 기대기를 제가 잠깐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엉클조 씨.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자담배 애연가 엉클조 씨와 대화 나눠봤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엉클조 씨가 얘기하고 있는 나 건강이 전자담배 피우고 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건 아니다라고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건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전자담배로 인해서 뭐 어떤 손상을 입었거나 건강에 나쁜 게 밝혀졌다. 그럼 보상 같은 것도 사실은 가능한 거가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어떤 상품을 사용해 가지고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네네. 사실은 그 담배를 가지고 제가 이제 한국금연운동협회 회장으로 있는데 우리 금연운동협회가 소송을 걸었었죠. 담배 회사를 상대로. 그리고 폐암 환자들이 네네. 소송을 걸었는데 졌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졌었잖아요. 네. 그 15년 동안 소송을 했다가 졌는데 결국은 법원에서 그걸 인정을 안 한 거예요. 담배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우리 법원이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그렇죠. 사실은 담배 회사는 끊임없이 이 담배가 해롭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속이면서 숨기고 있었고요. 끊임없이 그 거짓말로 마케팅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법원에서 묻질 않았어요. 그건 정말 잘못된 판결이고 언젠가 우리 이것을 뒤집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에서 김형준 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질문하는 건데요. 보건소에서 검사받는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뭐가 중요한지 이거를 어떻게 그럼 우리는 해야 되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먼저 짚어보면 담배든 전자담배든 그 안에는 발암물질이 들어있어요. 아까 그 엉클조 씨가 자기가 뭐 자기 몸을 상대로 임상실험했다고 그러는데 임상실험할 필요 전혀 없어요. 이미 담배가 암을 일으킨다는 건 너무나 잘 알려진 거니까 실험할 필요 없고요. 이미 잘 알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담배를 계속 피게 되면 전자담배도 마찬가지고요. 발암물질을 몸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암이 생기는 거죠. 발암물질을 몸에다가 10년, 20년 넣으면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임상실험 결과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담배 끊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자담배를 임상실험한다는 그런 식으로 좀 자기 위한 사보면서 계속 피우시면 안 된다. 빨리 끊으셔라. 그렇죠. 임상실험 할 필요 없어요. 이미 다 알려져
알려져 있어요. 이미 논문 다 나와 있고요. 그렇죠. 담배가 해롭다는 거, 전자담배에 발암물질이 있다는 거 다 알려졌으니까 담배를 끊어야만 되는 거고요. 무슨 뭐 자기가 테스트해보고 폐기능이 어떤지 알아보고 이렇게 없다.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요. 전자담배 간접흡연도 위험하다고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간접흡연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흡연자가 피는 그 연기를 마시는 거죠. 담배 피울 생각도 없는 사람이 연기를 마시는 거예요. 물론 흡연자는 직접 폐에다가 막 집어 넣기 때문에 더 해로운 거고 간접 흡연은 이제 공기가 자기 가치 있는 공기가 이제 약간 희석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덜 해롭긴 한데 내가 담배 필 생각도 없는 사람이 말하자면 피해자로서 똑같은 발암물질을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연기를 마시는데 농도만 다를 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상하게 전자담배는 사실 연기도 안 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근데 그래도 간접흡연이 돼요? 그 전자담배도 똑같이 그 기체가 나오잖아요. 그 기체를 마시는 건데 그 기체가 바로 그 안에 발암물질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체가 이제 불을 붙이지 않으니까 약간 그 냄새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그 안에는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법으로 전자담배든 뭐든 간에 금연구역에서 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법으로. 그렇군요. 전자담배도 그러니까 그 사람 옆에만 있어도 간접흡연이 된다. 되고요. 그다음에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 금연구역에서는 필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수입업자한테 담배 성분하고 첨가물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이런 얘기 나왔고요. 네네. 그리고 불법적인 인터넷 판매 활동에 대해서 감시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요 이런 전자담배나 이런 것들을 수입할 때 뭐 그런 건강에 대한 뭐 정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신청만 하면 다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것이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점검을 하겠다는 거니까 일단 바람직한 그 과정이라고 보고요. 지금까지는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고기를 사 먹더라도 이게 무슨 국내산이냐 아니냐를 따지는데 이 담배처럼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것에 대한 정보 없이 우리가 사용했다는 거 그리고 수입 허가가 됐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는 이제 좋은 일인데 지금 국회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냥 자기들끼리 싸움만 하고 있는데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그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국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정쟁을 하더라도 뭐 하는 것까지 제가 못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이런 일을 하면서 할 일은 하면서 해주기를 바랍니다. 할 일을 하면서 해야 된다. 네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질문 들어오는 게 그 전자담배에 있는 발암 성분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 연초담배에 있는 성분하고 같은 건가요? 그러니까 종류가 좀 다릅니다. 종류가 좀 다르고 지금 현재 관련 기존 담배에는 69종까지 확인이 됐었고요. 지금 현재 그 전자담배에는 2종이 확인이 됐는데 어쨌든 그러나 그 2종은 원래 담배에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69종에 비해서 2종이면은 훨씬 더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 전자담배에는 그 종류가 워낙 많고요. 그리고 그 사용자들이 막 그 니코틴 농도도 막 조정하고 그래요. 자기들이 넣기도 하고 또 새로운 물질을 넣기도 하고. 지금 미국도 그 전자담배 그 액상 담배에다가 막 새로운 물질을 넣어가지고 더 해로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자담배는 그 폭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해로운 폭이. 그래서 현재 기존 담배와 거의 똑같이 해로운 것부터 좀 덜 해로운 것까지 그 폭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고 새로운 물질을 추가할 때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하긴 뭣도 모르고 그냥 피다 보면 한갑을 다 피는 효과가 나타난다 그렇죠. 이런 얘기 나오던데 그런 문제가 있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운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 말씀 들었습니다.